아이의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주제에 따라서 3가지, 5가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게 훨씬 와닿고 이해가 쉽다고 하셔서 오늘도 아이의 놀이를 방해할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할 양육자의 행동 5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놀이의 중요성, 이 놀이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웬만큼 육아를 하시면서 정보를 찾아보시거나 공부를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정부에서도 2020년도 3월부터 교육과정을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개정을 했을 정도로 이 놀이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들도 여러 센터나 기관에서도 이 놀이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구나 제가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최근에 들어오는 강의 섭외가 대부분 놀이에 대한 주제를 다루려고 하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놀아줘야 하나요? 이 시기에는 어떤 놀이들을 해줘야 할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인스타그램으로도 그리고 유튜브로도 제가 놀이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같은 놀이를 제공을 하더라도 아이 옆에서 함께 놀이하는 양육자의 행동에 따라서 그 놀이는 득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주도성을 잃고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의욕마저 잃을 수 있게 만드는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 행동 지침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무심코 하는 행동이 아이의 놀이를 방해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우리 병원 놀이 할까? 가게 놀이 할까? 먼저 놀이를 제한하는 것은 주의하세요.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를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의 발달을 돕는 진짜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주도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그 놀이에서 즐거움을 느끼는지, 이 3가지가 충족이 되어야 진짜 놀이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슨 놀이 할까 하고 놀이를 먼저 제안하게 되면 그 놀이를 주도하는 것은 결국 양육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놀이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놀이를 이끌기보다는 우리 어떤 놀이 할까? 지금 어떤 놀이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본 후 아이가 스스로 놀이를 계획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 아이들의 놀이를 방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낄낄빠빠를 잘해주세요. 아이가 놀이를 할 때 엄마 아빠는 아이의 적절한 놀이 상대가 되어줄 수 있는데요. 이때 너무 갑작스럽게 놀이에 개입하거나 놀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함께 놀이하는 아이의 놀이 몰입도나 집중력을 와장창 깨뜨릴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먼저 어떤 놀이를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습을 보고 양육자가 뭐 하고 있어? 어떤 놀이 하고 있어? 라고 무심코 물어볼 수 있죠. 아이는 이미 요리사가 되어서 요리를 준비하는 역할 놀이가 한창인데 갑자기 현실의 엄마가 뭐 하고 있어? 라고 부른다면 기질적으로 대처가 좀 능한 아이들은 저는 요리사인데요. 여기는 피자 가게예요. 피자 드실 분은 가게로 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엄마를 놀이 상대로 초대를 할 수 있지만 좀 부끄러움이 많거나 놀이가 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갑자기 현실의 엄마가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을 때 굉장히 민망해하면서 집중하던 요리사는 온데간데 없고 순식간에 엄마의 딸로 태세 전환을 해버릴 수 있거든요. 아이의 놀이에 개입할 때는 뭐 하고 놀아? 뭐 하고 있어? 라고 묻기보다는 잠시 동안 아이의 놀이를 관찰한 후에 상황을 파악하고, 안녕하세요, 배가 고파서 왔는데 혹시 어떤 요리를 하고 있나요? 저도 요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손님이 되어서 놀이 속으로 개입해 주시면 됩니다. 또 함께 놀이를 하다가 엄마 설거지 좀 하고 올게, 놀이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또 현실로 와장창이겠죠. 이것보다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런데 저는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맛있는 음식 많이 파세요 라고 말한 후에 자연스럽게 놀이에서 빠져나가셔서 또 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무심코 하는 행동이 아이의 놀이를 방해할 수 있다. 3번째는 사용설명서 역할은 하지 마세요. 자, 놀이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떤 놀잇감을 어떻게 활용을 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맞다 틀렸다 평가의 개념은 주입식 학습이지 절대로 놀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중에 성향상 정석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할 때는요, 되도록이면 구조화되지 않은 놀잇감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화되지 않은 놀잇감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블럭인데요. 블럭
구성놀이 또한 설명서가 있다면 설명서대로 조립을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된 표본이 있는 것보다는 아이가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구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설명서를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창의력 증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가 어떤 놀이를 할 때 양육자가 그 놀잇감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라고 알려주는 과정은 그리 바람직한 과정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이 스스로가 놀잇감을 자유롭게 탐색하고 또 활용해보고 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주도성과 창의성 모두 증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실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을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뺏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 아이의 놀이를 방해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너무 많은 질문이나 말은 삼가주세요. 아이의 언어 자극이나 상호작용을 위해서 끊임없이 아이에게 소통하고 말을 하는 양육자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양육자가 부지런히 아이에게 상호작용을 하고 언어 자극을 준다면 아이의 언어 발달 촉진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놀이에 집중하고 있을 때는 이 또한 너무 지나치면 아이의 몰입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옹알이를 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아이의 옹알이가 다 끝난 후에 부모님이 반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자가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하면서 옹알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거나 놀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적당히가 너무 어렵지만 사실 적당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아이 놀이 모습을 관찰해서 상호작용이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이 아이의 놀이를 방해할 수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령에 맞는 놀잇감이 아니라 발달에 적합한 놀잇감인지 점검이 필요해요. 이 부분 또한 양육자가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몇 살 때 어떤 놀이를 하더라, 어떤 놀잇감을 가지고 놀더라, 특히 어떤 글자를 쓰고 어떤 책을 보더라 라는 기준은 그 연령의 기준으로 아이에게 놀잇감을 제시하거나 놀이를 한다거나 학습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영유아기 때는 사실 아이들을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연령에 따라 발달 수준이 나뉘지는 않거든요. 물론 평균적인 기준은 있겠지만 개별차가 굉장히 큰 시기입니다. 이는 6살 후반에서 7살 정도가 되면 어느 적정 수준까지 비슷하게 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의 연령이라면 더욱이 연령보다는 내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놀잇감이나 놀이를 제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 아이의 발달 수준보다 실제로 놀이가 너무 수준이 높거나 반대로 또 너무 수준이 낮으면 그 놀이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수준은 내 아이의 수준보다 아주 조금 한 단계 정도 높은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아이가 아주 조금만 노력하고 시도하면 해낼 수 있도록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 놀이를 해냈다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이 또 양육자의 몫이 되겠습니다. 너무 수준이 낮으면 에이 재미없어, 에이 시시해가 될 수 있고 아이가 혹시 집에서 심심해하거나 자주 보채거나 또 미디어를 계속해서 보고자 한다면 혹시 지금 집에 있는 놀잇감이 아이 수준에 적절한지도 체크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너무 중요한 놀이, 내 아이의 놀이를 존중하기 위해 양육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면서 아마 난데? 우리 집 얘긴데?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사소하고 또 무심코 할 수 있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인지하셔서 아이의 놀이를 도울 수 있고 또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해보세요. 저희 육아상담소는 매주 금요일 10시에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육아와 관련한 정보들도 나누고 육아 고민도 들어드리고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함께 공유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